연구소만 450여 개, 박물관의 수가 3개나 될 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엄청난 대학이지만 즐겁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고 있다면 교육과정의 진정한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역사는 무엇보다 기초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충실한 역사였다. 기초 순수 학문을 위해 학생과 교수가 존재한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부설인 콜모고로프 영재학교. 전국 2,000여 개 일반 학교에서 선발된 300명의 영재들이 모여 교육받는 곳이다. 기초과학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인정받는 러시아 최고의 기술력은 바로 이곳에서 그 기초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러시아의 영재는 길러내는 것보다 그에 앞서 영재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콜모고로프 영재학교가 생긴 것은 대도시 대학의 서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지방에도 영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영재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고 기숙학교에서 교육된다. Наши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комиссии выезжают в регионы весной каждого года, устраивают там вступительные экзамены по нашим профи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и выясняют наиболее талантливых школьников, выявляют. А потом мы приглашаем этих детей в летнюю школу,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на нашей базе, и уже из этих выбранных отбираем самых-самых лучши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у нас учились. Но есть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принцип, это то, что занимаются приемом и отбором так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знают лично многих одаренных школьников страны. 서방의 과학과 기술, 경제를 앞지르겠다며 시작된 러시아의 영재 교육. 국가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할 때 신중하며 전문적이다.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바꾸고 있는데 그 바꾸는 방향도 알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능력 개발, 능력 어떤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 선진국들은 그런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앞으로 학교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너무 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이 미지의 사회, 미지의 세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핵심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영재 교육은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콜모고로프의 교사 대부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교수 혹은 박사급 연구원이다. Мы им внушаем, что поступить в вуз – это не цель. Цель –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от сдача ЕГЭ – это только промежуточная цель. Если вы не будете себя готовить к более высоким целям, то ничем хорошим это не закончится. Мы им это внушаем, они, по-моему, это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Для этого они сюда, в эту школу и пришл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а не сдать экзамены там, или не поступить там как-то. То есть они, конечно, все поступают очень хорошо. 러시아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취지로 영재 교육을 받아들인다.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이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선 올림피아드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에 참가한다. 이런 사실은 영재 교육을 마치 국제중과 특목고, 나아가 명문대 입시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를 반성하게 한다. 2008년 세계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 경제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발전도 서두르고 있다.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규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다. 지난 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는 2040년에 중국 경제를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이 초고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교육을 손꼽았다. 20년 후 중국은 교육 분야 한 가지만으로도 연간 경제 성장률이 6%포인트 이상 오를 거라는 예측이다. 중국의 대학 교육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전 국가주석은 세계 인류대학 창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 중국에서는 인류대학 건설이 대학교육 개혁의 최대 목표이자 화두가 됐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영국 더 타임즈는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베이징 대학을 선정하기에 이른다. 최근 중국 런민대학도 중국 50대 대학 순위에서 베이징대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고 지난 6월 말 발표했다. 50여 년 전 칭화대 등의 공과대학을 합병시켰던 베이징대는 지난 2005년 공과대학을 다시 설립해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베이징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100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7,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칭화대학교. 베이징 대학이 문과에 강한 반면 칭화대학은 이과에 강하다. 중국의 양대 명문인 이 두 대학은 중국 내에서 영예 최고 학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두 대학 모두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이른바 211 공정의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발전했다. 칭화대학은 얼마 전 국가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은 물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중국 총리 등 많은 정치 지도급 인물들을 배출한 명문이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 부주석이 후진타오 정권을 이어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칭화대 출신 정치 세력이 판도를 잡게 돼 중국 이공계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